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속 여기저기서 들어온 긴가민가한 생활 상식들 팩트체크와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음료수가 수분 보충에 충분한가? 기본적으로 yes. 음료도 수분 보충이 된다. 탄산음료, 주스커피 같은 대부분의 음료는 9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수분으로 흡수된다. 물처럼 수분 보충이 전혀 안 된다. 틀린 말. 그러나 물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설탕 때문에 갈증이 빨리 온다. 설탕이 많은 음료, 콜라, 사이다, 에이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내에서 물을 더 필요하게 만들어 갈증 증가를 유발한다. 즉, 물은 마셨지만 다시 목마르게 함. 이 카페인이 있으면 이뇨작용이 생길 수 있음. 커피, 에너지 드링크, 콜라 등은 이뇨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섭취한 물 중 일부가 더 빨리 빠져나가기도 해. 하지만 카페인이 물을 전부 배출시킨다. 과장. 평소 마시는 정도라면 수분 손실은 매우 적음. 3. 나트륨 염분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갈증 증가. 스포츠 음료는 나트륨이 들어있어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엔 좋지만 평소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갈증을 유발할 수 있어. 3. 그래서 어떤 음료가 물처럼 수분 보충이 잘 될까? 수분 보충 효율이 높은 음료. 물. 저당 분유, 우유. 저당 이온 음료. 보리차, 옥수수차. 수분 보충 효율이 떨어지는 음료. 고당 음료, 콜라, 사이다, 에이드, 달달한 커피. 카페인 높은 음료, 진한 커피, 에너지 드링크. 알코올. 물과 전혀 다름, 오히려 탈수 발생. 최종 결론. 음료수는 물처럼 수분이 흡수된다. 맞음. 하지만 물보다 갈증이 빨리 오고 탈수될 수 있다. 사실. 가장 효율적인 수분 보충은 결국 물이 최고. 맞음. 2. 밥 먹고 바로 물 마시면 안 좋다는 말은 왜 나왔을까? 옛날에는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가 안 된다. 살이 찐다. 속이 더부룩해진다. 라는 이유로 회자됐지만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약함. 팩트체크. 실제로는 어떤가? 1. 위산이 희석돼 소화가 떨어진다는 주장 틀림. 물은 위에서 금방 흡수되거나 배출되기 때문에 위산을 오래 희석시키지 않음. 위는 소화에 필요한 만큼 즉시 산도 pH를 다시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짐. 결론. 소화 기능이 물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2. 살이 찐다는 주장 틀림. 물 자체는 0kcal. 물을 마신다고 지방이 늘지는 않음. 오히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식욕 조절에 도움됨. 밥 먹고 물 마셔서 살찐다는 말은 전혀 사실 아님. 산물을 마시면 위가 늘어난다. 과장. 위는 원래 늘었다 줄었다 하는 구조. 물과 음식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 자연스러운 변화임. 위가 늘어난 채로 굳는다는 말은 비과학적. 4단. 예외적으로 불편한 사람은 있음. 일부만 해당. 특정 상황에서는 밥 먹자마자 물을 많이 마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음. 위식도 역류,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 위 배출이 느린 사람. 과식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엔 음식 물 위 내용물이 많아져서 역류 느낌이 심해지는 것. 병이나 소화 문제 있는 사람만 조심하면 됨. 그럼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 식사 중, 식사 직후 대부분 오케이. 정상적인 위 기능 가진 사람에게는 안전. 오히려 소화에 도움 주고 음식이 잘 넘어가게 해줌. 식사 직전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비추천. 위를 너무 채워져서 식사량 조절 실패. 소화기관 약한 사람은 불편함. 최종 결론. 밥 먹고 바로 물 마시면 안 좋다는 말은 거의 오해. 대부분의 사람은 식사 중이나 직후에 물 마셔도 전혀 문제 없음. 다만 역류성 식도염 등 특정 질환이 있다면 조금 천천히 마시는 것이 나음. 3. 왜 잠자기 전에 음식 먹으면 안 좋다고 할까? 1. 위산 역류 속쓰림 위험 증가. 잠들면 몸이 눕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먹은 음식이 위 안에서 위산과 함께 식도로 역류하기 쉽다. 특히 아래 사람들은 더 잘 생김.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 위 배출이 느린 사람. 기름진 음식, 야식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취침 직전 음식이 실제로 매우 안 좋음.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 음식을 먹으면 몸이 소화 활동을 위해 각성되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고 깊은 수면 REM이 줄고 숙면의 질이 낮아짐. 특히 단 음식, 카페인, 매운 음식은 영향이 더 큼.
3. 체중 증가 위험. 자기 전 음식이 바로 살이 된다는 식의 표현은 과장이지만 실제로 야식은 다음 이후로 살이 찌기 쉬움.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 혈당이 오래 유지됨. 활동량이 적어. 칼로리 소모량 거의 없음. 식욕 호르몬 렙틴 감소, 그렐린 증가 교란. 즉, 같은 칼로리라도 밤에 먹으면 살이 찔 확률이 훨씬 높아짐. 하지만 무조건 나쁘다는 과장이다. 1. 너무 배고파서 잠 못 드는 것도 오히려 역효과. 허기가 너무 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올라가고 잠이 더 안 오고 오히려 다음날 폭식 위험. 이럴 땐 소량의 가벼운 음식은 오히려 도움. 이 수면 전에 먹어도 큰 문제 없는 음식도 있다. 특히 소화가 빨리 되는 음식은 괜찮음. 우유, 요거트, 바나나, 삶은 달걀 반개, 통곡물 조금, 견과류 소량. 이런 음식은 혈당 안정시키고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되기도 함. 최종 결론. 잠자기 직전에 음식 먹으면 무조건 안 좋다. 과장된 말. 하지만 소화, 건강 수면질 체중 면에서 대부분에게 비추천. 정말 배고프다면 가볍고 소량은 괜찮음. 베스트 타이밍. 잠자기 최소 2~3시간 전 식사를 마치는 것. 4. 가루로 된 음식 괜찮을까? 가루 음식 vs 일반 음식 차이 정리. 1. 소화 속도 흡수 속도가 다르다. 분말식이 훨씬 빠름. 곡물이나 견과류를 통째로 먹으면 씹는 과정 위에서 분해 과정이 필요함. 하지만 분말은 이미 잘게 부서진 상태라 소화가 매우 빠름. 그래서 혈당 상승 속도 GI 지수가 높아지기 쉬움. 예, 현미밥은 GI가 낮지만 같은 현미라도 가루로 만들면 GI가 더 높아짐. GI 혈당 지수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보여주는 수치. 결론. 분말식은 포만감이 빨리 오지만 금방 배고파지고 혈당 변동도 더 큼. 이 섬유질 구조가 깨져 포만감 지속 시간이 짧다. 일반 음식의 섬유질은 구조가 살아있어서 위에서 오래 머물지만 분말은 섬유질이 잘게 부서져 물처럼 넘어가서 포만감 유지가 짧음. 다이어트용으로 먹는다며 식사 대용으로 하면 오히려 금방 배고파짐. 산미량 영양소 손실 가능성 있음. 곡물을 가공해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열, 산소 노출, 갈변산화 등이 일어나 비타민 B군, 비타민 E 등 일부 영양소가 감소할 수 있음. 영양이 똑같이 농축돼 있다는 건 오해임. 4칼로리는 생각보다 높다. 분말은 건조돼 있어서 적은 양의 칼로리가 압축됨. 미숫가루나 선식은 곡물, 견과류, 당류가 들어가 칼로리가 꽤 높음. 우유, 두유 넣어서 마시면 한 컵에 300에서 500칼로리도 쉽게 넘어감. 가볍게 먹는 간식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임. 오기름이 산패되기 쉬움. 특히 견과류 포함된 분말. 견과류는 지방을 많이 포함. 가루가 되면 공기에 닿는 면적이 커져 산패가 더 빠름.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거나 보관을 잘해야 함. 냄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절대 먹으면 안 됨. 육장 건강에는 사람 따라 다르게 작용. 좋아질 수 있는 경우. 소화가 약한 사람 분말이 소화 부담이 적어 편함. 나빠질 수 있는 경우. 포만감이 빨리 사라져 과식 위험 증가. 일부 선식 제품은 당이 섞여 있어 장내 세균 균형을 해침. 제품 성분을 꼭 확인해야 함. 그래서 미숫가루 선식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식사 대용으로 매일 먹는 용도 비추천. 아침 못 먹는 날 빠르게 영양 보충 오케이. 당류 적고 통곡물 비율 높은 제품 선택. 우유보다 물 단백질 보충제 섞으면 칼로리 조절 쉬움. 장단점이 있네요. 뭐든 과하면 문제가 생기죠. 적당량으로 건강 챙기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당연하게 믿던 상식들, 알고 보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똑똑해지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